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명문 클럽 나폴리에 입단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비수 김민재, 세리에 A 무대 무패 행진, 챔피언스리그 연승 행진을 이끌면서 빠르게 유럽 빅리그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가 아마도 나폴리 입단 이후 최대 빅매치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 A 우승팀인 AC 밀란과 원정 경기 7라운드 경기를 한국 시간 9월 19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치르는데요. 이탈리아 세리에 A,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뿐 아니라 전통의 강호인 인테르 밀란, 유벤투스 등이 있지만 올 시즌에는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이 대대적인 리빌딩을 이루고 있는 나폴리가 우승 경쟁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폴리는 1980년대 말이었죠. 디에고 마라도나의 활약 속에 우승을 이룬 이후 오랫동안 우승과 인연이 없었는데요. 올 시즌 김민재 선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승리가 밀란전 승리입니다. 7라운드 일정에는 상위권 6위 안에 드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표를 살펴보면 나폴리가 4승 2무, 아탈란타도 4승 2무, AC 밀란도 4승 2무로 승점 14점 타이인데요. 골득 실차에서 나폴리가 가장 앞섭니다. 13골을 넣었고 4골밖에 실점하지 않는 화력과 수비력 모두 강력한 모습을 통해서 골득 실차 플러스 9고요. 올 시즌 돌풍의 팀인 아탈란타는 10득점 3실점으로 골득 실차 플러스 7,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은 12골을 넣었고 6골을 실점하면서 골득 실차 플러스 6으로 아슬아슬하게 뒤쳐져 있습니다. 그 외에 토트넘의 입도 선매한 왼쪽 윙백 우도기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우디네세가 4위, 무리뉴 감독의 로마 5위, 인테르 밀란이 6위인데요. 이번 7라운드 일정에는 이 팀들이 서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국 시간 9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우디네세와 인테르 밀란이 경기하고요. 9월 19일 월요일 새벽에는 1시에 로마 대 아탈란타, 그리고 3시 45분에 밀란과 나폴리의 경기가 열립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 주르륵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승점 동률 상태에서 경합하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순위가 갈리고 있는 팀들의 순위표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나폴리와 밀란의 경기 양팀의 상황 살펴보면요. 양팀 모두 말씀드린 대로 전적은 같은데 득실점에 있어서 나폴리가 골도 더 넣었고 골도 덜 먹었어요. 챔피언스리그 성적까지 합쳐보면은 나폴리의 기세가 더 좋습니다.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4대1 승리에 이어 레인저스 원정에서도 3대0으로 크게 이기며 2경기 연속 3골차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일찌감치 높이고 있는데요. AC 밀란은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1대1로 비기는 걱정을 낳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디나모 자그레브와 주중 홈 경기에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찾았고요. 무엇보다 또 주중 경기를 나폴리는 스코틀랜드 원정으로 치렀는데 AC 밀란은 홈 경기로 치렀고 이번 경기도 밀라노 홈에서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유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로 호각입니다. 누가 더 앞선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한데요. 지난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나폴리가 밀란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는데 후반기에는 밀란이 나폴리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한 방씩 주고받았습니다.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도 나폴리가 홈에서는 AC 밀란에 3대1로 졌으나 밀라노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밀라노 원정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도 나폴리가 밀란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고 홈에서는 2대1로 비기는 등 유독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나폴리가 원정길이라고 하더라도 승점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C 밀란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계약 만료로 프랑크 캐시에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합류하면서 떠났고요. 수비수인 로마니올리, 윙어인 사무 카스티에오 같은 선수들도 이제 자유계약 상태가 되면서 팀을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AC 밀란이 자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계약이 끝나간 선수들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파울로 말디니 디렉터가 수완을 발휘해서 좋은 선수들을 꽤 잘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영입생들 중에서는 리버풀과 계약 만료로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됐던 디보크 오리기 선수를 데려왔는데 백업 공격수로 지금 있는 상태고요.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영입은 지난 시즌 클럽 불의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벨기에 대표팀의 신성 전천후 2선 공격수인 샤를 데케텔라에르를 3,200만 유로 이적료에 영입한 것입니다.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의 리즈 유나이티드가 더 높은 이적료를 제시했지만 데케텔라에르가 밀란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밀란이 데케텔라의 충성심에 힘입어서 영입 경쟁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외에 독일 수비수인 티아오라든지 임대 신분이었던 플로렌치, 메시아스 같은 선수들을 이제 완전 영입으로 확보를 하면서 전력을 안정시켰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브랑크스를 임대 영입하면서 중앙지역 캐시에의 이탈에 대비했고요. 또 바르셀로나에서 자리를 잃은 미국 대표팀의 공격적인 윙백 세르지니오 데스트도 품었습니다. 최근 AC밀란의 전력을 살펴보면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표 골키퍼인 메냥 골키퍼가 정말 엄청난 선방 능력과 또 후방에서의 긴 롱스로잉 능력을 통해서 공격도 이끌고 또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요. 포백 라인은 칼라브리와 칼룰루, 토모리, 테오 에르난데스가 뛰고 있는데 테오 에르난데스의 왼쪽 측면에서의 오버래핑과 킥 능력 굉장히 날카롭죠.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 왼쪽 풀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통한 측면 공격도 굉장한 강점이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토날리나 베나세르, 포베가 이런 선수들이 조합을 이제 바꿔가면서 맞추고 있고 이선 공격진은 살레마케어스와 메시아스, 데케탈레르, 하파엘 레앙 등이 있는데 지난 시즌 밀란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 바로 레앙 선수입니다.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로 힘과 높이, 속도, 결정력, 기술 다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나폴리와의 경기에는 퇴장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는 초기에는 레비치 선수가 주전으로 나섰지만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프랑스 출신의 베테랑 공격수인 올리비에 지루가 본인의 건재한 연계 능력을 보이면서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요. 연계 능력뿐만 아니라 득점력도 좋은 모습이에요. 리그 경기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총 8경기에 모두 출전한 지루 선수는 현재까지 4골 1도움으로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요.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뛰지 못하는 레앙 같은 경우에는 3골 6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공격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이 벨기에 출신 윙어 알렉시스 살레마케어스 같은 경우에는 2골 1도움, 안테레비치가 2골을 넣은 상황에서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여전히 임대 신분으로 밀란에서 뛰고 있는 브라임 디아스 같은 경우에도 8경기에서 1골 1도움, 왼쪽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도 1골 1도움, 중앙 미드필드인 이스마엘 베나세르, 포베가 그리고 오른쪽 윙어인 메시아스가 이제 골맛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득점자 명단에 올라 있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갖고 있는 밀란이다. 다만 지난 시즌 베테랑 공격수로서 밀란의 우승에 큰 힘을 보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레비치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지금 레앙까지 징계를 못 뛴다는 것은 밀란의 화력이 평소보다 정상적인 전력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후스코드닷컴이 밀란과 나폴리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베리 위크라고 표기되는 특별한 약점이 없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점이 없는 팀은 없겠죠. AC밀란의 최대 약점은 측면 공격을 수비하는 부분인데 나폴리의 강점 중에 하나가 측면 공격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략할 수 있고요. 나폴리의 약점은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에 잘 걸린다. 배후 침투 과정에서 상대의 옵사이드 트랩에 잘 걸려서 이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을 잘 보완해서 경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AC밀란의 공격 특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역습 공격, 측면 공격을 주로 이제 펼치고 있고 또 이제 공을 빼앗았을 때 바로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감이 굉장히 좋고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상황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직선적이고 힘과 높이를 활용하는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도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 배경에는 치에린스키 선수의 이제 킥 능력도 굉장히 좋고 또 김민재 선수가 벌써 2골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코너킥 상황에서의 공격 능력,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충분히 그런 장점들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공중전에 강하고 또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나폴리가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라고 하자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주전과 비주전의 스쿼드 차이, 무엇보다 오시맨이 빠진 상태에서 최전방에서의 활동력과 파괴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데 그 오시맨조차도 결정력에 있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노련미나 운전에서의 침착성은 AC밀란이 좀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C밀란은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하파엘 레앙이 부상으로 빠지는 점이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브라임 디아스도 기술이 좋고 창의성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과 상대 수비를 힘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점은 밀란의 우려점이고요. 데케텔라에르 역시 사실은 이제 기술이 좀 좋은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나 라흐마니 선수로 구성된 이 두 명의 센터백이 나폴리 수비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두 센터백을 흔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올리비에 지루의 노련한 플레이를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막아내고 제어하느냐. 라흐마니가 결국에는 브라임 디아스나 데카텔라에르 같은 선수들이 이선과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움직일 때 개인 방어를 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지루 선수와의 고공 플레이라든지 등지고 플레이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막아내고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지루를 잘 막는다면 AC밀란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하게 묶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폴리 역시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시메온네 선수도 그렇고 라스파도리 선수도 그렇고 확실한 문전에서의 좀 날카로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결국엔 양팀 모두 화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득점의 물꼬를 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축구 전문 영문 매체인 풋볼 이탈리아의 예상 명단이 나왔는데 AC밀란은 4-2-3-1 포메이션,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 기존의 플랜 A를 고수합니다. AC밀란은 매냥이 골문 지키고 말씀드린 대로 칼라브리아, 칼룰루 그리고 덴마크 수비수인 카에르와 테오 에르난데스가 포백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수비 라인에 조금 더 노련한 카에르를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사실 영입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뛰어왔던 합이 좋은 토날리와 포베가가 나서고 2선은 메시아스, 데케텔라에르, 브라임 디아스, 최전방은 지루가 차지하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로사노 선수가 풀핏이 아니고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크바라첼리아와 라스파도리, 폴리타노로 공격진을 구성하고 미드필드 라인에 엘마스, 은돈벨레, 앙기사가 좀 나온 것은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치르는 과정 속에 체력적인 문제를 우려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치엘린스키 선수와 로보트카가 출전하지 않을까. 치엘린스키 선수와 로보트카 선수가 이 레인저스 원정에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은돈벨레 선수를 이제 공미로 쓰는 부분들이 밀란 같은 빅매치에서 좀 선발 자원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점이 있고 엘마스와 은돈벨레를 함께 쓰는 것도 균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플랜 A인 로보트카, 치엘린스키, 앙기사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요. 포백 라인은 마리오 후이와 라흐마니, 김민재, 디로렌초, 골문은 메레시 지키는 라인업은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양팀의 경기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밀란이 좋은 기록들이 많아요. AC밀란이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세리에 A 2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단단한 모습인데요. 다만 나폴리 역시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8승을 거둘 정도로 성적과 기세가 좋습니다. AC밀란은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를 하진 않았어요. 최근 두 팀이 만난 6경기, 모든 대회 6경기에서 두 팀 합쳐서 2.5골 이하의 경기가 펼쳐졌다. 2대0이나 1대1이나 1대0이나 이런 식의 골이 나왔지 3골씩 나오는 경기가 없었다는 것인데 AC밀란이 최근 세리에 A 4차례 홈 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넣는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이런 기존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세할 것이다. 밀란이 좀 이기지 않을까 내다볼 수 있겠지만 이 득점의 핵심인 레앙이 뛸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풋볼 이탈리아의 프리뷰를 살펴보면 사실 나폴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그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C밀란은 지난 주말 고전하고 있는 삼프도리아를 꺾고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우승 경쟁 중이다. 하파엘 레앙의 퇴장이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의 작은 우려점이다. 로소네리는 올 시즌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나폴리를 안방 산시로에서 상대한다. 승리한 팀이 확실하게 선두를 꿰찰 수 있는 매력적인 경기다. 밀란은 인테르와의 더비전 승리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나폴리전 승리는 3점 차로 선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 변화가 올 여름에 많았던 나폴리는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 대승 등 대단한 경기력과 결과를 이어가고 있다. 스페치아와 지난 주말 리그 경기는 89분에 라스파도리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라스파도리의 경기력이 중요하다. 나폴리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지휘 아래 올 시즌 무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스팔레티 감독이 징계 때문에 벤치에 앉지 못한다. 올 시즌 나폴리 선수들에게 가장 엄격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레앙이 빠지는 밀란과 맞물려서 나폴리 같은 경우는 경기의 전술의 핵심이자 용병술도 잘 쓰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이 벤치에서 직접 선수들에게 지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원격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라스파도리의 경기력에 기복이 있고 또 오시멘 같은 확실한 9번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메오네도 라스파도리도 조금은 이제 헤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 지역에서의 이런 문제들 이탈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3번째 골을 이 경기에서 터뜨린다면 나폴리의 승리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위 6개 팀들의 서로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우디네세와 인테르의 경기는 원정팀인 인테르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91배가 나오고 있어요. 인테르가 우디네세의 돌풍을 제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에이스 로마 아탈란타의 경기는 홈팀 로마가 그래도 2.11배로 무패 중인 아탈란타에 첫 패를 안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C밀란과 나폴리의 경기도 디펜딩 챔피언인 AC밀란이 그래서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승리 배당률 2.19배고 나폴리는 무승부 3.45배, 승리 3.28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폴리가 그래도 최근 3차례 밀란 원정에서 지지 않은 기록들을 본다면 이기거나 비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역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나폴리의 올 시즌 무패 행진 이끌면서 올 시즌 리그 우승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6점짜리 승부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현재 반응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